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31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2중단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4소단원 한국전쟁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25 전쟁과 한국전쟁은 서로 같은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과서는 252쪽부터 253쪽까지 되겠네요. 오랜만에 두 페이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목표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의 전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피해와 그 영향을 발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연표 보시면 6월이죠. 그죠?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점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좀 밀리는 양상을 보였어요. 대거 밀리는 양상 보이다가 9월 15일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아주 어려운 작전이었는데 이걸 성공하면서 다시 좀 역전의 그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다음 해 1월에 1.4 후퇴로 다시 서울을 또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자, 51년 7월부터는 정전협상이 개시됐는데 그 정전협정이 7월 53년 즉 2년여의 협상 뒤에야 체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협상을 하는 동안에도요 계속 서로 싸우고 있던 중이라서 이 당시에 또 피해가 커지는, 특히 민간인의 피해가 커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 보시면 한국전쟁과 정전협정만 있죠. 자, 한번 내용 살펴볼 건데 오늘 내용이 크게 전쟁의 발발 그리고 전쟁의 영향 되겠습니다. 자, 발발 내용을 보면요, 한국전쟁 발발 직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첫 번째 문제죠. 발발하기 직전에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어땠는지 국제 정세를 좀 볼 건데요. 자, 48년도 8월과 9월에 각각 대한민국과 그리고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즉 북한의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49년 여름까지요 미소 양군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과 북한 정부만이 남은 거죠. 자,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태평양 방어선이었어요. 근데 그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라는 것으로 남한을 지원하고 있기는 했어요. 다만 한반도를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함을 통해서 뭔가 그 침략의 단초를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소련은 대북 무기 지원, 즉 북한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북한이 그 남침 계획을 세워서 소련에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한으로 침략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계획을 이제 소련이 승인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중국은 만약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미군이 참전한다. 미국이 참전하면 나는 북한을 돕겠다. 북한을 도와서 참전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게 전쟁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전쟁이 벌어지죠. 자, 전개 양상을 보겠습니다. 1950년 되면요 6월 25일 전쟁 발발, 그리고 6월에 불과 전쟁이 일어난 지 3일만, 즉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당했다고 하고요. 자, 그해 9월에 아까 연표에서 봤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회복하게 됩니다. 10월이 되면 국군이 이제 압록강까지 진출했다. 엄청나게 많이 파죽지세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51년이 되면요, 그 전부터 이제 중공군이 중국 공산당 군대가 개입하게 되고요.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 1월에 이제 1.4 후퇴를 겪게 됩니다. 서울을 다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8도선, 그 북이 38도선을 부근해서 계속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해 7월부터 정전협상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2년여 뒤에 그 정전협정이 드디어 체결이 되죠. 근데 정전협정의 주체는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이 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정전협정이 계속해서 반대했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면서 끝까지 북진통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돼서 정전협정 체결에는 없었습니다. 한국군이. 자, 전쟁의 영향을 좀 볼게요. 자,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3번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4번은 한국 전쟁이 동아시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피해부터 볼게요. 자, 선생님이 자주 이렇게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좀 나누는 편이죠.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자, 사람인 것 볼게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사상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 사상이라는 표현은 죽거나 다쳤다라는 표현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이고, 자,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가 발생하고, 그리고 과부도 많이 양산되었다. 많이 이렇게 그 과부가 만들어진 거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요. 특히 남성들이 전쟁 나가서 많이 죽었으니까요. 자,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생이별한 거예요. 더 이상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은 북한에, 어떤 사람은 남한에 남아가지고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이산 가족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전쟁 중에서 민간인 피해는 왜 이렇게 컸을까라는 것인데요. 자, 북한군은요, 반동분자를 색출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요, 빨갱이를 축출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학살을 자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었죠. 자, 그리고 물적 피해 정리해 볼게요. 주택, 건물, 도로, 교량 등 파괴됐는데 산업시설도 있는 것마저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전후에 다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당시에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정권 차원과 민간 차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권에서 민간에 영향을 많이 줬겠죠. 자, 정권의 차원 볼게요. 한반도의 분단이 당연히 고착화, 더 굳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한반도는요, 그야말로 냉전의 최전선화가 됩니다. 원래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인데 이게 남한과 북한이 거의 대리하게 되면서 냉전의 최전선화가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때부터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주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 주둔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정권에서 전쟁의 공포심과 상호 적대감을 활용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죠.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념 대립 그리고 적대 감정이 극심해지면서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북측에서는 반동문자라며 그리고 남측에서는 서로를 빨갱이라며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흑백 논리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참전 이후에 북한에 대한 영향이 강화된 나라는 그쵸 중국이겠죠. 그래프 보시면 중국인 그 군대에 사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전쟁 특수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 되겠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냉전 구도가 점점 심화되니까 군사적으로 또 재무장해서 반공 기지로 일본이 또 그렇게 발돋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국전쟁 또는 6.25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발발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